이게 좀 더 심화될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망막에 반응과 흉터와 같은 후유증을 남기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동아아상 건강 강좌 주제는 망막 황반변성의 관리와 치료입니다. 저는 서울아산병원 안과 양지명 교수입니다. 저는 황반과 황반변성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눈구조를 통해 알아보는 눈 노화입니다. 망막은 카메라의 필름과 같은 역할을 하는 안구의 안쪽 면을 덮는 얇은 신경 조직입니다. 이 신경 조직은 빛을 인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망막의 중심 부분을 저희가 황반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황반은 시력 중심부와 동일한 말이 되겠습니다. 황반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세포의 성질이 변화되고 기능이 떨어져 시력 손실을 가져오는 망막 질환을 저희가 황반변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황반변성에는 크게 건성 황반변성과 습성 황반변성이 있습니다. 우선 건강 황반변성은 점진적인 망막층의 변성, 위축 및 세포 노화로 인한 드루젠이 침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황반변성의 이런 실명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습성 황반변성은 맥락막 신생혈관 및 망막 부종을 특징으로 하게 되겠고 급격한 시력 저하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황반변성으로 인한 실명의 90%를 차지하는 중요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우선 황반변성의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시야의 중심 부분이 흐리게 보이고 물체의 형태가 왜곡되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변시증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황반변성이 한쪽 눈에만 발생할 경우에는 정상 기능을 하는 다른 쪽 눈이 부족한 점을 보충하여 주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을 잘 못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암슬러 격자를 통해서 자가검진을 많이 권유를 하겠는데요. 이렇게 한쪽 눈씩 가려 보이면은 그 병변이 있는 눈에서는 격자가 휘어져 보이고 격자의 일부가 가려져 보이는 증상을 본인이 스스로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황반변성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정밀 안저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안과 외래에 내원하셔서 동공을 확대하는 안약을 점안한 후에 저희가 검안경으로 진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의 안저를 직접 의사 선생님이 관찰을 하게 되겠고 그 황반변성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소견을 관찰하면은 진단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기술이 많이 발달하여 망막층을 저희가 그 비침습적으로 촬영을 할 수 있는데 망막 단층 촬영으로 OCT 그리고 최근에 나온 OCT 엔지오 검사가 흔하게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OCT 엔지오 검사를 하게 되면은 망막층에 발생되어 있는 맥락막 신생혈관을 이렇게 정밀하게 관찰할 수 있어 도움이 되고 또한 망막 단층 촬영을 통해서 저희가 황반변성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혹은 치료 도중에 이러한 반응이 주사 치료제에 대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 검사는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황반의 기능적인 검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형광 안저 촬영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플루오세인 그 안저 촬영 혹은 좀 더 깊은 맥락막층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인도사이닌 그린이라는 조형제를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광 안저 촬영을 통해서 망막에 이제 혈관 투과성이 증가된 것을 확인하고 맥락막 신생혈관이 발생한 부분을 확인을 하면은 치료 및 치료 효과에 대한 이런 평가가 용이하겠습니다. 그러면 황반변성의 치료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치료 방법은 항체 주사가 있겠습니다. 혈관 내피세포 성장인자 VEGF에 대한 항체를 눈 속에 직접 주사하여 망막과 맥락막의 신생혈관 치료에 널리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항체 주사로는 대표적인 아일리아, 루센티스, 베오뷰, 바비스모, 아바스틴 등이 있고 최근에 나온 바이오시밀러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이러한 항체 주사를 시행할 때 모든 경우 시력이 상승되는 것은 아니고 시력 보존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또한 한 번의 주사로 치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달에서 3달 간격의 반복적 주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외 치료 방법으로는 그 맥락막 신생혈관을 직접적으로 레이저로 광응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레이저 광응고 방법은 병변의 진행을 늦추거나 이상혈관을 좀 파괴하여 더 이상 출혈과 반응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시행되긴 하지만 이 자체가 매우 침습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최근에는 널리 이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 황반변성의 타입에 따라서 결절성인 경우에는 광역학요법과 같은 게 선택적으로 맥락막 신생혈관을 파괴하여 망막의 신경섬유층을 보존하는 그런 좋은 치료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케이스에 따라서 시행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황반변성의 후유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거운성 황반변성이 진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러한 지도 모양 위축이 대표적인 진행의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황반변성이 진행을 하게 돼서 위축된 세포들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은 여기 오른쪽 자가형광 안저 촬영에서 볼 수 있듯이 세포의 기능이 저하된 부분은 검정색으로 나타나고 기능이 이상이 있는 부분은 하얀색으로 주변 경계선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가뭄에서 땅이 이렇게 건조할 때 갈라지는 그런 모양으로 위축이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습성 황반변성의 경우 치료를 적절한 시점에 받지 못하거나 치료를 하더라도 활동성이 굉장히 심하여서 이렇게 빨리 급격하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출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황반 중심부에 이런 큰 출혈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수술로서 혹은 주사나 이러한 보존적인 치료로도 이렇게 시력 회복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이게 좀 더 심화될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망막의 반응과 흉터와 같은 후유증을 남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망막의 황반변성에 예방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금연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균형 잡힌 식생활이 도움이 되겠고요. 자외선을 차단하는 선글라스와 선캡 등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에 이렇게 진단을 하여서 치료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암슬러 격자를 통해서 자가검진하는 것이 습관화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통해서 특히 반대편 눈에 병력이 있다든지 가족 중에 황반변성이 있는 경우 황반변성의 경우도 유전적인 소인이 일부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안과 검진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설명드릴 항산화제 비타민 복용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금연을 가장 먼저 해야 하겠습니다.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서 이런 황반변성의 발생 및 진행의 위험이 훨씬 높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흡연 자체가 이제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혈관 수축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신생혈관 촉진을 더욱더 심화할 수 있어서 저희가 열심히 치료하더라도 주사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이 더 빠르게 진행되어서 더욱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담배를 다 못 끊으시더라도 일부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글라스 착용을 저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백내장 예방과 똑같이 황반변성에서도 이런 빛에 특히 이제 자외선에 노출이 되는 것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자외선이 이제 눈에 이렇게 자극이 되게 되면은 활성산소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게 2차적으로 세포 노화를 촉진할 수 있어서 이러한 자외선을 차단하는 렌즈가 황반변성의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산화제 섭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망막은 우리 몸에서 산소 소모량이 가장 많은 부위입니다. 두뇌의 산소 소모량보다 더 많은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망막에는 이러한 산소로 인한 활성산소가 많이 생성되고요. 이 활성화된 산소가 망막을 노화시키고 변성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항산화제 섭취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산화제에 대해서는 저는 아레주2 포뮬라를 강조를 하고 있고요.
기존의 아레주 1과 달리 아레주 2에서는 흡연자에서 이렇게 그 폐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비타민 A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이 빠졌고요. 그 대신에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함유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루테인을 좀 더 강조하고 싶은데, 이러한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 색소 밀도를 유지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황반 보호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유해한 단파장의 푸른빛, 그러니까 블루라이트로 하죠. 필터링 효과가 있어서 항산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특히 이게 함유된 식품으로는 노광생 채소나 옥수수, 계란 노른자, 감, 구기자 등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레주2 포뮬라를 섭취하게 되면은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레주2 포뮬라를 이렇게 섭취를 계속 해주시는 게 눈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외래에서 자주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떤 주사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그 안과 선생님의 선호도에 따라서 이런 그 방법이 좀 달라질 수가 있겠는데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그 주사를 하게 되면은 그 한 달 간격으로 3회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로딩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3회 주사를 한 후에 그 이후에는 약제의 이제 권장 간격에 따라서 경과 관찰을 하게 되겠고요. 그 이후에 효과 판정을 하는 기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효과 판정을 하여서 그 습성 황반변성을 이제 충분히 이를 활동성을 주사가 억제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주사제로 계속 그 간격을 연장하면서 이렇게 주사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활동성이 좀 더 심해지면은 간격을 다시 줄이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 3회 로딩 주사 이후에도 이런 효과가 좀 부족하다고 하면은 다른 약제로 좀 교체를 해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약제의 권장 간격에 따라서 이렇게 주사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그 습성 황반변성의 이런 활동성에 따라서 주사 간격과 이런 주사를 언제까지 유지할지가 좀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주사를 하고 나서 이렇게 치료가 잘 된다고 한다고 하면은 좀 의사 선생님들마다 그런 방법의 선호도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안정적으로 특정 기간을 두고 예를 들어서 석 달에 한 번씩 맞겠습니다, 뭐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뭐 2달부터 뭐 2주씩 연장해서 2달 반, 석 달, 석 달 반, 넉 달,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연장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주사를 없이도 이렇게 활동성이 조절이 되는 상태를 확인하고 이렇게 끊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 황반변성의 활동성에 따라서, 그리고 또 의사 선생님께서 선호하는 방법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이게 보통 황반변성의 활성도가 억제되고, 특히 이제 혈관 투과성이 감소되게 되면은 망막 부종이 감소되고, 그 제가 망막 단측 촬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망막 하액이나 망막 내액이 감소되고 신생혈관이 많이 퇴행됐다고 판단이 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4달 간격으로 한 3번 정도 시행을 해보고요. 그 이후에도 안정적이면은 사람에 따라서 주사를 끊고 경과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로딩 기간에 앞서 말씀드린 한 달 간격으로 3회 주사하고도 이러한 반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3회 주사만 하고도 쉬어보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 황반변성이 나이가 진행함에 따라서 진행하는 병이기 때문에 경과 관찰 도중에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 경우에는 다시 치료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주사를 하면서 간격을 연장해 가면서 앞서 말씀드린 한 4개월 간격으로 3회 정도 주사를 했을 때 안정적인 경우 저는 주사를 쉬어보자고 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그 해당 눈이 반대편 눈이 실명이신 상태인 마지막 눈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안전하게 주사 치료제를 일정 간격으로 유지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 환자분이 주사를 끊는 거에 대해서 불안함을 계속 호소를 하시면은 저희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주사를 계속 이렇게 유지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건성 황반변성은 주사가 필요하진 않은 상태이고요. 저희가 그 앞서 말씀드린 예방 차원에서 자기 관리를 잘 하시더라도 이게 연세 드시면서 조금씩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최대한 그 생활 습관 변화와 이런 걸로 인해서 저희가 경과 관찰을 할 수가 있지만, 습성 황반
경우는 이렇게 급격하게 진행할 수 있어서 저희가 주사를 맞지 않는 것은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꼭 주사가 필요하고요. 주사를 안 맞게 되면은 습성 황반변성이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 앞서 말씀드린 후유증 중에 하나인 그 출혈이 발생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의 황반부에 출혈이 심하게 발생하게 되면은 이게 이 외에는 이제 수술이나 이런 주사로도 그 회복에 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는 꼭 주사를 맞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작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시술 자체로 인한 부작용과 약제 자체의 부작용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시술 자체는 외래에서 한 30초에서 1분 사이에 금방 끝날 수도 있는 그런 간단한 시술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바늘을 통해서 눈의 그 흰자, 공막 쪽을 통해서 눈 안으로 저희가 유리체 강내에 주사를 하게 되겠는데요. 그 시술 자체가 눈이라는 이런 한정된 공간에 새로운 약제를 주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눈이 빵빵해져서 눈의 안압이 상승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 경우에는 보통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안압이 정상화되는데 일부 너무 이렇게 안압 상승이 돼서 주사 후에 막 깜깜하다 이렇게 많이 호소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 눈의 그 앞쪽에 있는 방수를 좀 빼드린다든지 안압약을 통해서 그 안압 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제일 위험한 부작용 중에 하나인 그 감염이 있겠는데 굉장히 미세한 바늘로 들어가긴 하지만 아무래도 눈에 이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상처를 통해서 균 감염의 위험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생제, 예방적 항생제를 일주일 정도 사용하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특히 이제 물이 닿다든지 아니면 손을 직접적으로 만진다는 그런 균이 들어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좀 피해 주시는 게 주사 치료의 그 시술 자체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제 자체의 부작용은 저희가 눈 안으로만 투여하기 때문에 전신적인 효과는 굉장히 미미합니다만은 최근에 저희 아산 망막팀에서도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이게 미세한 양이긴 하지만 전신적으로 심혈관 그리고 뇌 쪽 이런 혈관 쪽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100% 배제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위험 요인들이 있는 분들에서는 굉장히 저희가 신경 쓰고 경과 관찰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현재까지는 이렇게 획기적인 치료 방법이 나와 있지는 않고요. 하지만 계속 저희가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 나온 치료 방법으로는 그 염증 과정 중에 발생하는 이런 보채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거를 억제를 하는 약제들이 지금 미국 FDA에는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게 눈에 망막에 이제 혈관염이나 이런 2차적인 염증이 심한 일부 케이스들이 보고가 되어서 아직 우리나라에까지 이제 승인이 되지 않아서 저희 나라에는 아직 투여되고 있지 않고요. 하지만 그 약 자체가 황반변성의 진행을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안전성만 확보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주사치료제로 들어와서 통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유전자 치료나 줄기세포 이식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전임상 이런 연구들은 많이 개발되고 있지만 아직은 확실한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이제 흡연을 줄이시고 그다음에 자외선 차단을 하고 그다음에 생활 습관 조절 그리고 항산화제 복용 등과 같은 이런 생활 패턴 변화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요약입니다. 황반은 우리 눈에서 시력 중심부로 가장 중요한 조직입니다. 황반변성은 나이 들고 노화가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지만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합니다. 습성 황반변성은 급격한 시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진단 및 주사 치료가 중요하겠습니다. 건성 황반변성은 적절한 생활 습관 관리로 진행을 예방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